이번 시간에는 웹 개발이나 Node.js 등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자바스크립트의 프로미스와 어싱크, 어웨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와 어싱크, 어웨이스는 비동기 코드를 보다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데 사용돼요. 그 자체로 새로운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콜백 함수로 짜던 코드를 보다 쉽게 작성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신택틱 슈거입니다. 직접 코드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에는 비동기 작업을 하는 3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각각 원격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특정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함수예요. 실제로 네트워크 작업을 하거나 파일을 저장하지는 않지만 각각 1초씩 소모하는 것으로 실제 작업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 함수들을 차례로 연결하여 호출한 코드예요. 뭐에 명치라도 세게 쳐맞은 마냥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런 작업들의 연쇄가 길어질수록 가운데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콜백 헬이라고 해요. 곧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은 스타트란 문자열을 로그로 출력하죠. 그리고 그 아래 주석으로 작성한 바와 같은 결과가 출력됩니다. 먼저 이 스타트 문자열이 나타나고 약 3초 후 새 함수들이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마지막 줄에 출력한 거가 앞에 코드보다도 먼저 출력이 돼요? 이게 바로 비동기 코드의 특징이에요. 어느 식당에 주문하러 줄 선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앞에 3사람은 요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식사를 주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사람은 진열된 음료수를 바로 집어 계산하는 사람이고요. 이들이 계산을 하는 과정은 싱글 스레드의 동기 코드로서 금방 진행됩니다. 가게를 먼저 나서는 사람은 음료수만 사가는 손님이에요.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손님들보다 뒤에 있어도 먼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뒤에 손님들은 주방에서 요리가 먼저 마치는 순서대로 가게를 나서게 됩니다. 동기 코드와 비동기 코드의 차이는 이와 같아요. 이 콘솔 로그는 일반적인 동기 코드로 음료수만 사갖고 나가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반면 왼쪽의 함수들은 모두 비동기적인 작업들, 즉 시간이 걸리는 요리를 주문하는 사람들과도 같아요. 더군다나 이들은 한 사람이 주문을 하고 기다리다 요리를 받은 뒤 다음 사람이 주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결과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 함수들의 호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패치 데이터 함수가 이와 같이 실행되죠. 이 함수는 원격의 서버에서 가져온 값이라 가정하고 1초 후 이와 같은 문자열을 결과로 내놓습니다. 이 값은 패치 데이터 함수가 매개 변수로 받아온 콜백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죠. 바로 다음 함수인 프로세스 데이터 함수입니다. 프로세스 데이터 함수는 패치 데이터 함수로부터 이처럼 값을 넘겨받게 돼요. 그리고 1초 후 이와 같이 문자열을 이어붙이죠. 그리고 다음 함수인 세이브 데이터에게 이 값을 넘겨주게 돼요. 세이브 데이터는 프로세스드란 매개 변수로 해당 값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의 저장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실행할 콜백 함수들을 이처럼 각각 매개 변수로 받아와요. 90% 확률로 저장이 성공하여 이 함수가 호출되고 주석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0% 확률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아래의 함수에서 오류를 보고하게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setTimeout 등 콜백 함수를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과정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나는 방금 3번을 둘러봤는데 이거 너무 비직관적이고 머리 아프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프로미스와 어싱크, 어웨이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함수가 일을 마치고 실행할 일을 그 안에 인자로 넣고 또 그 함수가 일을 끝내면 할 일을 인자로 넣고가 반복되죠.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코드는 더 깊이 들여쓰기가 되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이제 이를 프로미스 방식으로 사용해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함수들은 이처럼 프로미스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반환하도록 변경돼요. 말 그대로 해당 함수가 각각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한 뒤 무언가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연쇄적으로 호출하는 코드는 오른쪽과 같이 바뀌었어요. 뭔가 되게 정갈해졌네요? 메소드 체인인가 뭔가 한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각 작업이 어떻게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는지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치 데이터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프로미스 인스턴스가 반환돼요. 약속의 내용을 적어놓은 각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각서에 나와 있는 이 resolve란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수행할 일을 나타내요. 즉, 일이 잘 풀리면 나는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그 임무는 이와 같이
받아온 결과물로 다음 함수인 프로세스 데이터 함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로미스 인스턴스의 nen 메소드는 이처럼 각서 작성자가 하는 일이 성공 또는 실패 시 할 일을 인자로 받아요. 첫 번째 인자로 넣은 콜백 함수는 일이 성공했을 때 수행할 일입니다. nen 메소드는 그 수행된 작업이 반환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이는 왼쪽과 같이 또 다른 프로미스임을 볼 수 있죠. 즉, 한 약속이 수행되고 나면 또 다른 약속이 각서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이전 약속에서 얻어온 값이 이와 같이 새 약속으로 전달되어 사용돼요. 1초 후 이와 같이 문자열을 덧붙인 뒤 다음 작업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이 각서에서의 리졸브는 오른쪽과 같이 세이브 데이터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다음 약속이 nen에 의해 반환되어 실행됩니다. 이 프로미스 인스턴스는 생성자의 인자로 받는 함수가 두 매개 변수를 가져요. 하나는 위에 두 프로미스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했을 때 수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처럼 nen의 인자로 전달되어서 연이어 덧붙인 문자열이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10% 확률로 저장이 실패하면 리젝트를 통해 캐치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사용 시 연이은 then 메소드 호출 다음에는 이처럼 캐치 메소드로 오류를 처리해요. 마지막으로 오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수행할 일을 이처럼 파이널리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하면 됩니다. 프로미스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한결 깔끔하게 연속적인 비동기 작업을 작성할 수 있어요. 확실히 콜백 지옥보다는 깔끔하긴 한데 이 전체가 그냥 코드 하나인 거잖아요. 뭔가 말 한마디를 되게 길게 하는 것도 같고 복잡한 작업이 되어지면 좀 머리 아파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메소드 체이닝 역시 일반적인 코딩 방식과는 괴리가 있죠. 프로미스를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어싱크와 어웨이트입니다. 왼쪽의 함수들은 프로미스 예제와 코드가 같습니다. 각각이 프로미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반환하죠. 달라지는 부분은 이들을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웨이트라는 거가 붙은 거 말고는 동기 코드랑 똑같아 보이네요? 맞아요. 이전 예제의 메소드 체이닝보다 코드가 길어지기는 했어도 읽기에는 한결 직관적일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이처럼 어싱크라는 키워드가 붙은 함수 또는 Node.js의 ESM의 최상위 스코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웨이트는 뒤에 오는 프로미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코드의 진행을 멈춘 다음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즉, 이 과정이 마치 시간이 걸리는 동기 과정인 것처럼 코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코드의 경우 패치 데이터가 반환하는 프로미스가 일을 마친 뒤 내놓는 이 문자열 값이 앞에 상수에 저장되도록 하는 거죠. 그 값을 프로세스 데이터의 프로미스에 전달한 다음 역시 어웨이스로 비동기 작업이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값을 받아오고 마지막으로 이를 또 세이브 데이터에 전달한 뒤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린 후 성공 시 출력할 값을 받아와 상수에 할당합니다. 이 과정들에서 어웨이스는 마치 등원 버스의 정지 사인처럼 비동기 작업이 이루어질 동안 다음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멈추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저장 작업이 성공하면 이와 같이 콘솔 로그로 출력하고 실패했을 경우 이처럼 캐치 블록의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블록을 통해 성공 시와 실패 시 모두 수행되어야 할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미스와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코드를 마치 동기 코드처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쉬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거듭 시청하고 예제 코드들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